처음 뵙겠습니다. 정수아라고 해요. 강남의 큰 빌딩, 그냥 몇 채 가지고 있어요. 남편 재욱과 함께 따라 들어온 낯선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식탁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거지 같은 밥상이나 내놓지. 애 없을 때 깔끔하게 갈라서 얘는 강남 건물주야, 강남 건물주. 순간 시어머니가 뜨거운 미역국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부었죠. 거지 같은 며느리 말고 나도 죽기 전에 건물주 며느리 한번 봐봐야지 않겠어? 채린이 황급히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휘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 한 장을 채린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이혼 합의서. 그 여자는 정수아라고 했습니다. 명품 베개, 명품 구두까지 온몸에서 돈 냄새가 풍겼죠. 정수아는 채린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남편 재욱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채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채린은 이재욱과 결혼했습니다. 연애 2년 그리고 프러포즈. 재욱은 다정했고 채린은 행복했죠. 결혼식 날 재욱이 속삭였습니다. 채린아, 평생 지켜줄게. 그때만 해도 채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댁은 조금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미정은 남편이 남긴 부동산 몇 채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죠. 임대 수입도 꽤 됐고 예금도 넉넉했습니다. 첫 인사 자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물었죠. 채린 씨는 뭐해? 홈쇼핑 쇼호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 쇼호스트? 그거 얼마나 번다고?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채린은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재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채린이 일 잘해. 방송국에서도 인정받고. 그래. 뭐, 요즘 애들은 다 일한다니까. 시어머니는 관심 없다는 듯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결혼 후 채린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방송 스케줄 때문에 퇴근이 늦은 날도 많았죠. 생방송이 끝나면 보통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채린아, 재욱이가 혼자 밥 먹더라. 신혼인데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부턴 일찍 들어올게요. 쇼호스트가 뭐가 그리 바빠? 애 낳을 생각도 해야지. 결혼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채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욱에게 말했죠. 여보, 나 일 좀 줄일까? 괜찮아. 엄마 말씀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일하는 거 나는 좋아. 그래도 우리 페이스대로 가자. 애는 나중에 낳으면 되지. 재욱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됐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재욱이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 먹었다던데? 병원은 다녀봤어? 애 안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쇼호스트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며느리 노릇이 먼저지. 채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결혼 1년쯤 지나 방송국에 사표를 냈죠. 회사 동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채린아, 진짜 그만둬? 너 완판 많이 시켰잖아. 응, 이제 집안일에 집중하려고. 아깝다, 진짜. 너 실력 있는데. 홈쇼핑 PD 윤태경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채린 씨 같은 호스트는 흔치 않거든. 채린은 명함을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재욱은 퇴근하면 안아주고 주말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죠.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제맛이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10시였던 퇴근이 11시가 되고 12시가 됐죠. 새벽 1시에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채린이 물으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식 있었어. 야근했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한잔했어. 핸드폰을 볼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화면을 보여주며 얘기했는데 이젠 화면을 가렸죠. 문자 알림이 오면 얼른 확인하고 미소 짓는 모습을 채린은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린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소리야? 그냥 바쁜 거야. 근데 전화도 자꾸 나가서 받고. 회사 일이야. 왜 자꾸 물어? 재욱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죠. 채린은 불안했습니다. 3년이면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나? 채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죠. 채린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 레시피를 검색하고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잡채에 들어갈 채소도 신선한 걸로 골랐죠. 미역국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진한 맛으로 끓이기로 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과일도 깎아뒀습니다. 생신 당일 오전부터 다시 주방에 섰죠. 갈비찜 양념을 재우고 미역국을 푹 끓였습니다. 오후 5시쯤 드디어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각종 전과 나물, 그리고 케이크까지 완벽했습니다. 채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화장도 살짝 고쳤죠. 5시 30분, 약속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채리는 기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채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채린은 이번엔 꼭 인정받고 싶었죠. 지난 2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표정이었죠.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메모했고 시장에서 한우갈비와 신선한 채소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정리하는데 거실에서 재욱이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웃고 있었죠. 여보, 뭐 보고 웃어? 재욱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가 재미있는 거 보냈어. 나도 볼까? 아니, 별거 아니야. 재욱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채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갔죠. 다음 날 단골 카페에 들렀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알바생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은 아메리카노? 응, 그걸로 줘. 손님, 요즘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는 채린을 1년 넘게 봐왔습니다. 단골이라 어느 정도 친해진 사이였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요. 채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니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니죠? 설마. 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죠. 제 친구도 그랬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더니 결국.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리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집에 돌아왔을 때 재욱은 없었습니다. 오후 8시였죠.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회사. 야근 중이야. 몇 시에 와? 11시쯤? 또,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 채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재욱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채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밤 11시가 넘어서 재욱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저녁은? 밖에서 먹었어. 재욱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채린은 재욱의 가방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삐져나와 있었죠. 보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손은 이미 핸드폰을 짚고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수아. 채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아? 누구지? 왜 하트가 붙어 있지? 문자 내용은 잠금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신자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죠. 재빨리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수아, 수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욱이 나왔습니다. 왜 앉아? 응, 그냥. 먼저 자. 나는 좀 이따가 잘게. 채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수아는 누구지? 회사 사람? 아니면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욱은 핸드폰만 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재욱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재욱은 회사로 나갔습니다. 채린은 홀로 남았죠. 텅 빈 집, 텅 빈 마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시어머니 생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채린은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레시피를 다시 확인하고 재료를 점검했죠. 완벽하게 준비하자. 이번엔 꼭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욱의 핸드폰에 떠있던 그 이름. 수아.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죠.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생신 당일 채린은 일찍 일어나 주방에 섰습니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전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죠. 오후가 되자 완벽한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채린은 뿌듯했습니다. 이번엔 잘했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채린은 초인종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지만 채린은 몰랐습니다. 곧 벌어질 일을. 그날이 그녀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걸. 딸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채린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시어머니 오미정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재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함께 들어왔죠. 채린은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낯선 여자는 채린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명품 구두. 온몸에서 돈 냄새가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가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채린이 정성껏 차린 생신상이었죠. 갈비찜, 잡채, 미역국, 전, 나물, 그리고 케이크까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채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신상 차렸어요, 어머님. 생신상?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거지 같은 밥상이나 내놓지. 채린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님, 됐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미역국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채린은 눈이 커졌죠. 어머님, 그건 싸.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이 배숙으로 흘러내렸죠. 채린이 몇 시간 동안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머님. 채린이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닥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쇼호스트? 그거 얼마나 번다고 우리 아들 붙잡고 있어? 채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채린 앞에 던졌죠. 파사삭.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애 없을 때 깔끔하게 갈라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채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얘는 강남 건물주야, 강남 건물주.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거지 같은 며느리 말고 나도 건물주 며느리 한번 봐보자.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 여자, 재욱의 핸드폰에 떠있던 그 이름. 수아. 바로 저 여자였습니다. 채린은 재욱을 봤습니다. 여보. 재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아예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가벼웠죠.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 몇 채 갖고 계세요. 재욱 오빠랑은 회사에서 알게 됐고요. 정수아는 채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죠. 조롱하는 미소였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 시어머니가 정수아를 자기 옆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정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채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여보. 채린이 다시 재욱을 불렀습니다. 재욱은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재욱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서류 받았지? 빨리 처리해. 네, 엄마. 재욱이 대답했습니다. 짧고 차갑게. 채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꿈인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수아가 시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예약한 레스토랑 가요. 여기 음식은... 정수아는 식탁을 힐끗 봤습니다. 별로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여기 있기 답답해. 시어머니와 정수아, 그리고 재욱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채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채린이 외쳤습니다. 세 사람이 멈췄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혼이에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쓸모없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거지. 쓸모없다니요?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시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일 그만두라고. 변명하지 마. 우리 재욱이는 이제 수아 같은 좋은 여자 만났으니까 너는 나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아가 채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죠. 재욱은 끝까지 채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나가버렸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채린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차려진 생신상,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 채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채린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모든 조건이 채린에게 불리했습니다. 채린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구겨졌죠. 하지만 곧 다시 펼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몇 시간 전만 해도 행복한 생신이 되길 바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채린은 식탁을 봤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 하나도 먹지 않은 음식들. 싱크대에는 미역국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빈집에 채린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채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채린은 이혼 합의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건물주 며느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채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채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욱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채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재욱이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끄는 소리. 채린은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재욱이 캐리어에 옷을 넣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짐 싸는 거야. 재욱은 채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엄마 집. 왜?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야. 재욱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남이 된 것처럼. 채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이혼. 왜 갑자기 이래? 재욱은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뭐? 채린아, 솔직히 우리 사이 별로잖아. 재욱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애도 없고 너도 일 안 하고 일은 어머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알아.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재욱은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서류 작성하면 연락해. 여보. 채린이 재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욱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3년이나. 3년이면 충분히 오래 견딘 거야. 재욱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여보. 채린이 따라갔지만 재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채린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린아, 서류는 언제 작성할 거야? 어머님, 우리 재욱이 기다리잖아. 빨리 해.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야.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아 같은 애를 만났어야 하는데.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말했잖아. 강남에 건물 몇 채 있다고. 우리 재욱이랑 잘 어울리지. 건물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돈이 최고야, 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채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SNS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었죠. 시어머니, 재욱 그리고 정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수아와 함께. 시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채리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슬픔이 밀려왔죠. 채리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SNS에는 계속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수아와 함께 쇼핑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백화점 행사에 함께 간 사진, 마치 이미 며느리인 것처럼. 채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SNS를 삭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류 작성 안 할 거야? 빨리 해. 엄마가 계속 재촉하시네. 채리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채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서류 도장 찍어.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바로. 저는 됐고 그냥 도장 찍어. 너한테 좋은 거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채린의 도장이었습니다. 언제 가져간 거죠? 어머님, 그건 재우가 이제 행복해져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연기였습니다. 눈물은 금방 거두었죠. 수아 같은 좋은 애 만났으니까 엄마는 이제 걱정 없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에 채린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됐어. 이제 남이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채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죠. 이혼 확정. 채리는 통지서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채리는 빈집에서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온 거였죠. 월세를 내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해. 하지만 3년 동안 경력 단절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직이었죠. 어디서 일을 구할까요? 채리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3년이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다음 달 월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관리비도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죠. 채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죠. 채리는 그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미정은 정수아와 함께 백화점을 돌아다녔죠. 수아야, 이 가방 어때? 예쁘네요, 어머니. 그럼 사자.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뭐 못 사주겠어? 오미정은 흐뭇하게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재욱도 정수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아야, 너랑 있으니까 편해. 오빠도요. 전 며느리는 답답했잖아요. 정수아가 재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욱은 그 손을 꼭 쥐었죠. 어느 날 정수아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요. 투자? 오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남의 신축 빌딩 분양이 나왔어요. 제 아버지도 투자하시는 건데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수익률은 1년에 최소 20%는 나와요. 제 아버지 말로는 30%도 가능하대요. 오미정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정도면 대박이네. 네, 근데 이번 주까지만 받는데요. 그럼 얼마 넣어야 해? 최소 5천만 원이요. 오미정은 잠시 고민했지만 정수아의 환한 미소를 보니 믿음이 갔습니다. 알았어. 내가 1억 넣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며칠 후 정수아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건물 공동 투자하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대요. 세금 혜택? 네, 그러려면 가족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데요. 계좌 접근 권한만 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오미정은 흔쾌히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보증도 좀 서주셔야 하는데. 보증? 뭐 하는 거야? 안전하게 투자금 관리하려면 필요하대요. 형식적인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오미정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욱도 정수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수아야, 나도 투자할게. 오빠도요? 고마워요. 얼마 넣으면 돼? 오빠는 5천만 원 정도. 재욱은 예금을 깼습니다. 자, 여기. 오빠 최고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미정이 정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투자 수익은 언제 나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슬슬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서류 처리가 늦어지고 있대요. 석 달째, 오미정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수아야, 대체 언제 돈이 나오는 거야? 어머니, 사실은 투자건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뭐? 근데 제 아버지가 해결하신대요. 곱절로 돌려주신대요. 곱절? 오미정은 불안했지만 곱절이라는 말에 다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 정수아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재우가, 수아 연락 안 돼? 저도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며칠 후 오미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수아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아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 사기범입니다. 네. 오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기범이라니요? 전과 육범이에요. 결혼 사기 전문이고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수아의 전과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사람한테 돈 주신 거 있으세요? 오미정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억 3천만 원. 아이고, 피해자가 또 계시네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수배 중인데 해외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오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재욱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사기범? 네, 5천만 원 투자하신 거 맞죠? 네, 맞는데. 그것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재욱은 멍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오미정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던 겁니다. 어머님,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요. 무슨 연락? 대출금 연체됐다고. 대출?
나 대출 안 받았는데? 재욱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오미정 명의로 5천만 원이 대출돼 있었죠. 이게 뭐야? 정수아가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오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예금이 사라졌죠. 내 돈이. 귀금 속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 명절 때 받은 금목걸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수아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가져간 것들이었습니다. 오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내 집, 다 없어졌어. 재욱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욱 씨, 죄송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부장님, 저는 피해자라고요. 알아요. 하지만 소문이 안 좋아서요. 재욱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예금은 바닥났죠. 오미정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재욱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그저 허탈한 표정뿐이었습니다. 한편 체리는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었습니다. 체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체린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마치 예고된 파멸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듯. 체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태경 PD의 명함이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체리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체리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화할까? 3년이나 쉬었는데 받아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내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체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PD님, 저 체린이에요. 체린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PD님, 저 다시 일 시작하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체린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체린 씨, 내가 돌아오면 내가 무조건 라인 깔아줄게. 윤태경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체린 씨 같은 호스트는 흔치 않아. 회사에서도 환영할 거야. 감사합니다, PD님. 내일 당장 나올 수 있어? 네,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체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음 날 체리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는 방송국 복도였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체린 씨, 윤태경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PD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체린 씨 복귀한다니까 다들 좋아하더라.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다른 호스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3년이나 쉬었는데 감이 있겠어? 요즘 신인 호스트들 얼마나 잘하는데. 체리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첫 방송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체리는 그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제품 공부, 대본 암기, 발성 연습, 거울 앞에서 수없이 리허설을 반복했죠. 방송 당일 체리는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쳤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죠. 자, 10초 전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섯, 넷, 셋.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죠. 이 제품은 말이 꼬였습니다. 체리는 당황했습니다. 진정해. 간신히 방송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판매량이 예상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체린 씨. 첫 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어. 윤태경이 위로했지만 체리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분장실로 돌아가는 길,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역시 3년은 너무 길었나 봐. 감 떨어진 게 확실해. 체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체리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다음 날부터 체리는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동료 호스트들의 방송을 보며 연구했고 시청자 댓글을 분석했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2주일 후 두 번째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체리는 카메라를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손짓도 자연스러웠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체리는 제품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오, 설명 진짜 잘하네요. 저 호스트 누구예요? 처음 보는데 좋아요. 바로 주문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스튜디오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체린 씨, 완판이야, 완판. 윤태경이 달려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PD님, 내가 뭐라고 했어? 체린 씨는 할 수 있다고. 체리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부터 체린의 방송은 계속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방송, 완판. 네 번째 방송, 완판. 다섯 번째 방송도 완판이었습니다. SNS에 체린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홈쇼핑 체린 호스트 대박. 갓체린 완판 여왕 등극. 커뮤니티에서도 체린의 방송이 화제였죠. 체린 호스트 설명 듣다 보니 자동으로 주문하게 됨. 완판 예약 키읔 갓체린. 한 달 후 체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호스트가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스케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윤태경이 불렀습니다. 체린 씨, 다음 주에 프라임 시간대 방송해볼래? 프라임 시간대요? 응. 시청자가 가장 많은 시간이야. 회사에서 체린 씨한테 맡기기로 했어. 체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체린 씨니까 가능한 거야. 프라임 시간대 방송 날 체린은 긴장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는 능숙하게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체린 호스트 최고. 완판 예약.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품절됐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죠. 체린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 달 매출 최고예요. 동료 호스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리는 그렇게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체리는 방송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체린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르지.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PD님. 뭘? 체린 씨가 잘해준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체리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얼굴이 비쳤죠. 나 잘하고 있어.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체리는 자신을 버렸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박채린 그 자체였습니다. 성공한 홈쇼핑 호스트, 가채린이라 불리는 완판 여왕. 체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린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죠. 어느 날 체리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했거든요. 더 큰 집으로. 방송국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를 계약했죠.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쓰던 노트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사용하던 거였죠. 체리는 호기심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이 느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화면이 켜졌죠.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문서,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 체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맞다.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비트코인을 조금 샀었죠. 10만 원어치였습니다. 체리나, 이거 재미로 한번 해봐. 나중에 오를지도 몰라. 친구의 말에 그냥 사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고 있었죠. 체리는 지갑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체리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수첩, 영수증, 명함, 그리고 낡은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죠. 체리는 메모장을 보며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엔터를 눌렀죠. 잠시 로딩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체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10만 원어치로 샀던 비트코인. 그 가치가 지금은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체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진짜야. 체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이게 정말 내 거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현금화 방법, 암호화폐 세금, 비트코인 거래소. 밤새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 체리는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자산관리 회사였죠. 안녕하세요, 박채린 씨. 전문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시네요. 네. 제가 잊고 있었던 건데요. 운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현금화 원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남을 거예요. 전문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이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리는 숫자를 봤습니다. 여전히 수십억 원이었죠. 분산 투자도 추천드립니다. 안정적인 자산으로요. 어떤 걸로요? 부동산은 어떠세요? 강남 쪽 소형 빌딩 같은. 체리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빌딩.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건물주. 이제 체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체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강남역 근처인데 수익률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임대 수입도 안정적이고요. 체리는 빌딩 사진을 봤습니다. 깔끔한 5층짜리 건물이었죠.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한 달 후 체리는 빌딩 등기부 등본을 받았습니다. 소유주 박채린.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체리는 빌딩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내 건물. 믿기지 않았습니다.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지인에게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박채린 씨라고 홈쇼핑 호스트인데 강남에 빌딩 샀대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오미정은 재욱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욱아, 채린이가 빌딩을 샀대. 네, 무슨 소리예요? 강남에 빌딩을 샀다고. 그게 무슨... 오미정과 재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채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채린은 문을 열었습니다. 오미정과 재욱이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야, 너 빌딩 샀다며? 오미정이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무슨 능력으로 빌딩을 마련해? 제 능력으로요. 채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쇼호스트가 얼마나 번다고. 그건 제 일이에요. 재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채리나, 혹시 우리 명의로 빚낸 거 아니야? 뭐라고요? 채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명의나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빌딩을 사? 수십억이잖아. 오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내 돈? 어디서 났어? 그 돈이. 그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채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미정이 화를 냈습니다. 아, 우리가 누군데 이래. 시어머니고 전남편이잖아. 전남편이요. 남이죠. 채린의 말에 오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린아. 재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싫어요. 채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도와드릴 생각 없어요. 아, 그래도 3년이나 식구였잖아. 오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이혼했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죠. 채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이제 가주세요. 채리는 문을 잡았습니다. 아, 너 1억이야?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게요. 채린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미정과 재욱은 할 수 없이 물러섰습니다. 너 두고 봐. 오미정이 소리쳤지만 채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채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채리는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했어.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보였죠. 채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채린의 새로운 인생이었죠. 며칠 후 오미정의 집 텅 빈 거실에 오미정과 재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만 켜져 있었죠. 홈쇼핑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정과 재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채린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채린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채린 최고. 오늘도 완판 예약. 오미정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재욱도 고개를 떨구었죠.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채린의 목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났습니다. 오미정은 리모컨을 들고 TV를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욱아, 네 엄마.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기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디서도 취직할 수 없었죠. 오미정도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계속 쌓여갔고 집도 곧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채린이가 저렇게 잘 살고 오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재욱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뭔데? 채린이 빌딩 등기부 등본이요. 재욱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미정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소유주 박채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취득일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채린이 거네. 오미정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내가 뭘 한 거야? 오미정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건물주 며느리. 그게 채린이었어. 갑자기 오미정이 뒷골을 잡았습니다. 엄마. 재욱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오미정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엄마. 재욱이 흔들었지만 오미정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재욱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그날 저녁 재욱은 채린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 나타났습니다. 왜 왔어요? 채린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채린아. 재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채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알아요. 채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엄마가 쓰러졌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채린아, 우리 남이잖아요. 채린의 말에 재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3년이나. 3년이면 충분히 오래 견딘 거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재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채린아, 제발.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채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채린아. 재욱이 소리쳤지만 채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채린아, 제발. 쿵. 문이 닫혔습니다. 재욱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린은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였죠. 빌딩 앞에 차가 섰습니다. 채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자신의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죠. 나는 해냈어.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채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최상층에는 채린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죠. 큰 창문으로 강남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채린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경 PD였습니다. 채린 씨, 오늘 방송 준비됐어? 네, PD님. 곧 갈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채린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채린을 비쳤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체리는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도하게, 당당하게 체리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채린입니다. 환한 미소, 완벽한 설명. 오늘도 완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카메라가 채린을 비췄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빛나는 채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채린의 미소가 마지막으로 보였죠.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한편 병원 침대에 누운 오미정. 재욱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홈쇼핑 스타 박채린, 강남 빌딩 소유주로 화제. 재욱은 TV를 껐습니다. 오미정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재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채린은 새로운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죠.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채린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홀짝였죠.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행복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채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린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죠.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박채린, 성공한 홈쇼핑 호스트, 강남 빌딩 소유주, 진짜 건물주였습니다. 채린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혼자 건배했죠.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